서울 한복판, 거대한 서울역 지하철 역사에 한 명의 외국인이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이클 로렌스, 42세의 미국인으로 글로벌 IT 기업의 중간 관리자였죠. 시간과 효율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그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거대한 노선도를 바라보며 그는 마치 미로 속에 갇힌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강남으로 가야 하는 출장 일정이 빡빡했는데 이 복잡한 환승 시스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빨강, 파랑, 초록, 노랑. 수많은 색깔의 선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고 한글과 영어가 뒤섞인 영명들이 그의 눈을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이 막힐 정도로 압도당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시스템을 과연 외국인이 제대로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역사 전체에 울려 퍼지는 전광판의 안내 문구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다음 열차 2분 후 도착이라는 명확한 정보였습니다. 정확한 시간까지 표시된 이 안내는 그를 잠시나마 안심시켰습니다. 적어도 언제 열차가 올지는 알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환승에 대한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뉴욕에서 늘 경험해왔던 지하철의 불확실성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과연 한국의 지하철은 어떨까? 정말로 이 복잡해 보이는 시스템이 외국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을까? 그는 여전히 반신반의하며 첫 번째 열차를 기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왜 이렇게 한국 지하철 앞에서 당황했는지 설명드리려면 제가 뉴욕에서 겪었던 경험들을 먼저 말씀드려야겠네요. 저는 맨해튼에서 12년간 직장 생활을 했는데 매일 지하철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뉴욕 지하철은 정말이지 예측 불가능한 존재였어요. 가장 큰 문제는 시간을 지키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열차가 언제 올지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었거든요. 때로는 5분을 기다리기도 하고 때로는 20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어에는 더욱 심했죠. 역사에 서서 터널 저편을 바라보며 언제 불빛이 나타날까 하고 초조하게 기다리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겨울 아침이면 더욱 끔찍했어요. 지하 승강장에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30분씩 기다려야 할 때도 있었거든요. 특히 토요일 밤이나 일요일에는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열차 운행 간격이 더 벌어지는 데다가 갑작스러운 운행 중단이나 노선 변경이 빈번했어요. 한 번은 맨해튼에서 브루클린으로 가는데 중간에 갑자기 운행이 중단되어서 택시를 타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택시비만 $80가 나왔어요. 안내방송도 마찬가지였어요. 불명확하고 웅얼거리는 듯한 방송으로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심지어 영어가 모국어인 저조차도 때때로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힘들 정도였으니 외국인 관광객들이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을 자주 했었죠. 특히 오래된 역의 스피커는 음질이 너무 좋지 않아서 중요한 안내를 놓치기 일쑤였습니다. 더군다나 갑작스러운 노선 변경이나 운행 중단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안내조차 없을 때가 많았어요. 승객들은 서로 물어보며 상황을 파악해야 했고 역무원을 찾기도 어려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워하는지 자주 목격했었죠. 환승은 더욱 악몽 같았습니다. 어둡고 지저분한 통로를 따라 걸어가다 보면 종종 길을 잃기 일쑤였어요. 표지판은 낡고 부족했고 특히 외국인들은 헤매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타임스퀘어나 유니언 스퀘어 같은 대형 환승역은 정말 미로 같았어요. 같은 노선으로 가는 열차인데도 플랫폼이 다르거나 표지판을 따라갔는데 막다른 길이 나오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한 번은 JFK 공항에서 온 친구를 데리러 가는데 환승 과정에서 완전히 길을 잃어서 1시간 넘게 헤맨 적이 있었어요. 친구는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지하철역에서 출구를 찾지 못해 당황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때 정말 창피했고 뉴욕 지하철 시스템에 대해 깊은 불신이 생겼죠. 무엇보다 심각했던 것은 안전 문제였어요. 어두운 환승 통로에서는 항상 긴장해야 했고 특히 늦은 시간에는 혼자 다니기 무서웠습니다. 여성 동료들은 더욱 심했죠. 퇴근 시간이 늦어지면
아예 택시를 타거나 우버를 부르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는 그때부터 환승은 외국인에게 가장 큰 장벽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언어의 장벽도 있지만 무엇보다 시스템 자체가 친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강했거든요. 뉴욕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도 때로는 헤매는데 외국인이야 오죽하겠어요. 회사 동료 중에 일본에서 온 다나카상이 있었는데 그분은 아예 지하철을 포기하고 매일 택시로 출퇴근했어요. 지하철이 너무 복잡하고 무서웠다고 하더군요. 한 달 교통비만 $1,000가 넘게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출장이 결정되었을 때도 지하철 이용에 대해서는 별로 기대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발달된 나라라고 해도 지하철만큼은 어디나 비슷하겠지 하는 선입견이 있었거든요. 특히 환승 시스템은 더더욱 복잡하고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울은 뉴욕보다 훨씬 큰 도시라고 들었고 지하철 노선도 더 복잡하다고 들었거든요. 출장 전 브리핑에서 한국 직원이 서울 지하철 노선도를 보여줬을 때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그 복잡한 색깔들과 선들을 보니 뉴욕보다 더 복잡해 보였거든요. 게다가 한글이라는 완전히 다른 문자 체계까지 더해지니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광판에 표시된 시간이 정확히 맞아떨어지더군요. 2분 후라고 했는데 정말 2분 후에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저에게는 큰 안도감이었어요. 적어도 시간은 믿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열차에 탑승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깨끗하고 조용한 차량, 정확한 안내 방송,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정확성이 인상적이었어요. 뉴욕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질서정연함이었죠. 차량 내부도 깨끗했고 에어컨도 적절했으며 승객들도 질서 있게 승하차하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웠던 건 좌석 배치와 손잡이 시스템이었어요. 뉴욕 지하철은 낡고 더러운 좌석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여기는 모든 게 깔끔하고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노약자석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고 실제로 사람들이 그 규칙을 잘 지키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바로 환승이었거든요. 뉴욕에서 12년간 겪었던 환승의 악몽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어두운 통로, 불친절한 표지판, 길을 잃고 헤매던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을까? 아니면 정말 다를까? 종로 3가역이 다가오자 저의 가슴은 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환승 구간에서 길을 잃으면 어떻게 하지? 표지판을 찾지 못하면? 출장 일정에 차질이 생기면 어떡하지?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특히 한글로 된 표지판들을 제대로 읽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어요. 더군다나 러시아워 시간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뉴욕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환승하다가 사람들에게 떠밀리거나 길을 잃는 경우가 많았어요. 특히 외국인인 저는 현지인들의 움직임을 따라가기 어려웠죠. 모두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저만 혼자 우왕좌왕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차량 안에서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먼저 한국어로 안내가 나오더니 이어서 영어로 명확하게 방송되었어요. 너무나 정확하고 분명한 안내였습니다. 뉴욕 지하철의 웅얼거리는 방송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발음도 명확했고 속도도 적절했으며 무엇보다 내용이 정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영어 방송이 끝나자 이번에는 일본어로 그리고 중국어로도 같은 내용이 안내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이건 단순히 한국인만을 위한 시스템이 아니라 저 같은 외국인까지 완전히 배려하는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각 언어별로 발음이 모두 정확했다는 점이에요. 영어는 원어민 수준의 발음이었고 일본어와 중국어도 매우 자연스러웠습니다. 이 정도 퀄리티의 다국어 서비스를 모든 역, 모든 노선에서 제공한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실감했어요. 뉴욕에서 12년간 경험했던 불친절하고 불확실한 시스템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어요. 한국의 지하철은 외국인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배려심을 시스템 차원에서 구현해낸다는 것이 정말 놀라웠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죠. 이 나라의 지하철 시스템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인프라구나 하고 말이에요. 기술적 완성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사용자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바탕이 된 시스템이라는 점이 감동적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서비스가 당연한 듯이 제공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특별한 관광 노선이 아니라 일반적인 지하철 노선에서 평범한 출퇴근 시간에 자연스럽게 이런 고품질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었던 거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글로벌 스탠다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변 승객들을 보니 한국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었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 같은 외국인에게는 이런 세심한 배려 하나하나가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매일 이용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부러웠어요. 환승 구간에 발을 딛는 순간 또 다른 놀라움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하 통로에 은은하게 흘러나오는 잔잔한 음악이었어요. 이건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뉴욕 지하철의 어둡고 삭막한 환승 통로만 경험해본 저에게는 거의 충격에 가까웠거든요. 그 음악은 클래식도 아니고 팝송도 아닌 누구나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잔잔한 멜로디였어요. 마치 고급 호텔의 로비에서 들을 법한 세련된 배경음악이었습니다. 역사 전체에 울려 퍼지는 그 익숙한 멜로디가 제 긴장을 서서히 풀어주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길을 찾아야 한다는 조급함이나 불안감이 많이 사라지더군요. 뉴욕에서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뉴욕 지하철 환승 통로에서 들을 수 있는 건 기껏해야 지저분한 소음이나 때로는 노숙자들의 고함 소리 아니면 완전한 정적뿐이었거든요. 때로는 길거리 음악가들이 연주하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지만 그마저도 시끄럽고 어수선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전혀 달랐습니다. 음량도 적절했고 음질도 매우 좋았어요.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딱 적당한 볼륨으로 공간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가 정말 놀라웠어요. 누군가가 이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감정과 기분까지 고려해서 설계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길을 찾을 수 있는 건 단순한 표지판 때문만이 아니구나 하고 말이에요. 분위기 자체가 사람을 안내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음악이라는 요소를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그로 인해 사람들이 더 침착하게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었어요. 이건 정말 혁신적인 발상이었습니다. 단순히 기능적인 측면에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과 심리까지 고려한 설계였던 거죠. 환승이라는 다소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음악을 통해 부드럽게 완화시켜주는 거였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승객들도 이 음악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았어요. 모두들 여유롭고 차분하게 자신의 길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급하게 뛰어다니거나 조급해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웠어요. 심지어 러시아워 시간대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뉴욕에서라면 이런 시간대에는 모든 사람이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 보였을 텐데 말이에요.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고 큰 소리로 통화하고 조급하게 뛰어다니는 모습이 일상이었거든요. 특히 환승 구간에서는 더욱 심했죠. 모든 게 급박하고 어수선했어요. 하지만 여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같은 환승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게 차분하고 질서정연했어요. 이 모든 게 바로 이 배경음악의 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음악이 사람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더 여유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었던 거죠. 더 놀라운 건 이런 음악이 24시간 내내 흘러나오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아침 러시아워든 늦은 밤이든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퀄리티의 음악이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때 중얼거렸죠. 이건 단순히 이동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배려의 공간이구나 하고 말이에요. 한국의 지하철은 승객을 단순한 이동 객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느낌을 가진 인간으로 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환승 통로를 걸으면서 저는 계속해서 이 음악에 집중하게 되었어요. 멜로디가 참 아름다웠거든요.
어디서 들어본 듯한 친숙함도 있었고, 동시에 새로운 느낌도 있었어요. 아마도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모두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신중하게 선곡된 것 같았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가 정말 대단했어요. 음악 하나에도 이렇게 많은 고민과 노력이 들어갔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단순히 소음을 차단하거나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을 넘어서 진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안정시키려는 의도가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뉴욕의 환승 통로가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어둡고 삐걱대는 계단, 곳곳에 물이 고여있는 바닥, 불쾌한 냄새가 나는 공간들. 정말 대조적이었어요. 뉴욕에서는 환승을 할 때마다 마치 지하 미로를 탐험하는 기분이었거든요. 어디로 가야 할지 확신할 수 없어서 항상 불안했죠. 하지만 여기 서울의 환승 구간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환하고 깨끗한 통로, 명확한 표지판, 그리고 무엇보다 질서정연한 동선이 인상적이었어요.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목적지를 향해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잘 설계된 건물의 로비를 걷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뉴욕에서는 환승할 때마다 지도를 여러 번 확인해야 했고, 때로는 영무원에게 물어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표지판만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거든요. 더군다나 그 표지판들이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로도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어서 외국인인 저에게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사람들의 표정이었어요. 뉴욕 지하철에서는 모든 사람이 지쳐 보이고 짜증나 보였어요. 환승할 때는 더욱 그랬죠. 하지만 여기서는 사람들이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음악을 들으며 안내 멘트를 자연스럽게 따라가며 마치 일상의 한 부분을 편안하게 즐기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이동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람을 위한 배려의 공간이구나 하고 말이에요. 기술적 완성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인간을 중심에 두고 설계된 시스템이라는 점이 가장 감동적이었습니다. 서울의 환승 시스템을 더 자세히 관찰하면서 저는 계속해서 놀라게 되었어요. 환승 통로 곳곳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들도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뉴욕에서는 에스컬레이터가 고장나서 운행 중단되는 경우가 정말 많았거든요. 특히 오래된 역들은 더욱 심했어요. 계단만 20층 넘게 올라가야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에스컬레이터가 고장나면 정말 지옥 같았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모든 에스컬레이터가 부드럽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속도도 적절했고 소음도 거의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에스컬레이터 양쪽에 한쪽은 서고 한쪽은 걷도록 하는 에티켓이 자연스럽게 지켜지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뉴욕에서는 이런 질서를 찾아보기 어려웠거든요. 환승 구간의 벽면 디자인도 인상적이었어요. 뉴욕의 낡고 지저분한 벽면과 달리 여기는 깔끔하고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때로는 한국의 전통적인 요소들이 세련되게 접목되어 있기도 했어요. 이런 세부적인 부분까지 신경 쓴 것을 보면서 정말 전체적인 설계 철학이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청결함이었어요. 뉴욕 지하철은 항상 어딘가 더러웠거든요. 바닥에는 각종 쓰레기들이 굴러다니고 벽면은 낙서로 가득했으며 때로는 이상한 냄새까지 났어요. 특히 여름철에는 더욱 심했죠. 에어컨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덥고 습한 데다가 냄새까지 나니까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서울의 지하철은 정말 깨끗했습니다. 바닥은 반짝반짝 빛이 났고 벽면도 깔끔했으며 공기도 신선했어요. 이 정도 청결함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에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공간인데 이 정도로 깨끗하게 관리된다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환승 과정에서 만난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도 잊을 수 없어요. 제가 잠깐 헤매고 있는 것을 본 한 젊은 학생이 먼저 다가와서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봤어요. 영어로 말이죠. 제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말하니까 친절하게 방향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직접 그 방향으로 가면서 길을 안내해주기까지 했습니다. 뉴욕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뉴욕에서 길을 물어보면 대부분 무시하거나 짧게 대답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특히 러시아워 시간에는 더욱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바쁘고 스트레스 받은 상태라서 다른 사람을 도울 여유가 없었죠.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어요. 바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인 저를 기꺼이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친절함이 시스템의 완성도와 더해져서 정말 완벽한 경험을 만들어냈어요. 환승을 마치고 다음 열차를 기다리면서 저는 이 모든 경험을 정리해봤어요.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은 단순히 기술적으로 우수한 것을 넘어서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와 배려가 바탕이 된 시스템이었습니다. 정확한 시간, 명확한 안내, 편안한 음악, 깨끗한 환경, 그리고 친절한 사람들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이 순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인상을 갖게 되었어요. 단순히 IT 기술이 발달한 나라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따뜻함이 시스템 속에 녹아있는 나라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정말 부러웠어요. 그 이후로 저는 서울에서의 출장 기간 동안 수많은 환승을 경험했습니다. 2호선에서 4호선으로, 3호선에서 7호선으로, 9호선에서 1호선으로 매번 환승할 때마다 새로운 감동을 받았어요. 정말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시스템이 일관되게 완벽하게 작동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열차 도착 시간은 항상 정확했어요. 2분 후라고 하면 정말 2분 후에, 5분 후라고 하면 정말 5분 후에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정확성은 뉴욕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저는 매번 손목시계로 시간을 재어봤는데 거의 오차범위 10초 이내였어요.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의 일치인가 싶어서 의심했어요. 설마 모든 노선이 이렇게 정확할까? 하지만 며칠간 계속 관찰해 본 결과 정말로 모든 노선, 모든 역에서 이런 정확성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침 러시아워나 저녁 퇴근 시간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건 정말 시스템의 승리라고 할 수밖에 없었죠. 뉴욕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뉴욕 지하철은 평상시에도 시간을 지키지 않았는데 러시아워에는 더욱 엉망이었거든요. 한 번은 아침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1시간 일찍 집에서 나왔는데도 결국 30분이나 늦은 적이 있어요. 지하철이 계속 지연되면서 정상 운행까지 1시간 넘게 걸렸거든요. 다국어 안내방송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떤 역에서 어떤 노선에서든 항상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순으로 방송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매우 명확하고 정확한 발음으로 말이에요. 저는 이런 일관성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서비스를 전 노선, 전 구간에서 유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특히 영어 발음의 퀄리티가 정말 놀라웠어요. 원어민 수준은 아니지만 외국인이 이해하기에는 전혀 무리가 없을 정도로 명확했습니다. 속도도 적당했고 억양도 자연스러웠어요. 이런 퀄리티의 안내방송을 모든 역에서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어와 중국어 안내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이 언어들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발음이 자연스럽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어요. 출장 기간 중에 만난 일본인 동료와 중국인 파트너에게 물어보니 정말로 이해하기 쉬운 수준이라고 하더군요. 환승역의 배경음악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느 역을 가도 항상 은은하고 편안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때로는 클래식의 선율이, 때로는 잔잔한 뉴에이지 음악이 역사를 가득 메웠어요. 이 음악들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시간대에 따라 음악이 미묘하게 달라진다는 점이었어요. 아침 시간에는 좀 더 활기찬 느낌의 음악이, 저녁 시간에는 좀 더 차분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이런 세심한 배려까지 있다는 걸 알고는 정말 감탄했습니다. 누군가가 승객들의 심리 상태까지 고려해서 음악을 선곡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번은 늦은 밤에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지하철을 탔는데 그때 흘러나온 음악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는 듯한 잔잔한 멜로디였는데 덕분에 하루 종일 쌓인 스트레스가 많이 해소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요소들이 정확하고 따뜻하게 맞물려 있다는 점에 가슴 깊이 감탄했어요. 단순히 기계적인 정확성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과
편의성까지 고려한 전인적 접근이었던 거죠. 이런 시스템에서는 정말로 약속에 늦는다는 것이 불가능하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출장 기간 내내 저는 한 번도 약속에 늦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넉넉하게 시간을 잡고 출발했는데 지하철이 너무 정확해서 오히려 일찍 도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나중에는 정확한 시간 계산을 해서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시스템을 신뢰하게 되었어요. 뉴욕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뉴욕에서는 아무리 일찍 출발해도 지하철 때문에 늦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항상 있었거든요. 중요한 약속이 있을 때는 아예 택시나 우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지하철이 오히려 가장 믿을 만한 교통수단이었습니다. 출장 동료들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모두들 놀라워했어요. 특히 런던에서 온 동료는 런던 지하철과 비교하면서 정말 대단하다고 감탄했습니다. 런던 지하철도 나름 역사가 깊고 체계적이라고 생각했는데 한국 지하철의 정확성과 친절함은 차원이 다르다고 하더군요. 마지막 날 호텔에서 공항으로 가는 길에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이 정도면 한국에서 약속에 늦는 건 정말 불가능하겠구나.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어떻게 늦을 수가 있겠어?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온 감탄이었습니다. 공항 가는 길에서도 마지막까지 감동을 받았어요. 김포공항까지 가는 지하철 안에서도 똑같은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되었거든요. 마지막 순간까지 일관된 품질의 서비스를 받으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시스템 관리 능력에 대해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출장 마지막 날, 저는 한국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과 송별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지난 일주일간의 경험에 대해 진심 어린 소감을 나눴어요. 특히 지하철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저도 모르게 열정적으로 말하고 있더군요.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은 단순히 정확한 것만이 아닙니다. 외국인까지 완전히 편안하게 안내하는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시스템입니다. 환승 시스템은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이건 기술의 승리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배려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동료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조금 놀란 표정이었어요. 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었던 것들이 외국인인 저에게는 이렇게 큰 감동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새롭게 느끼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12년간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느꼈던 불편함과 불안함을 생각하면 한국의 시스템은 정말 혁명적입니다. 특히 환승 과정에서 느꼈던 그 음악, 그 분위기, 그 모든 배려들이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어요. 그러자 한 동료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마이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저는 잠시 생각해보고 대답했어요. 첫째는 정확성이에요. 뉴욕에서는 열차가 언제 올지 아무도 몰랐는데 여기서는 초 단위로 정확하잖아요. 둘째는 다국어 서비스예요. 저 같은 외국인을 위해 이렇게 완벽한 안내를 제공한다는 게 정말 놀라워요. 셋째는 환승역의 음악이에요. 이건 정말 혁신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저는 더욱 열정적으로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이 모든 게 하나의 철학으로 통합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단순히 개별적인 서비스들의 집합이 아니라 사람을 배려하는 시스템이라는 일관된 철학이 모든 곳에 스며들어 있어요. 다른 동료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외국인 시각에서 보니까 새롭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에게는 일상이지만 저에게는 감동이었어요. 특히 러시아워 시간에도 사람들이 서로 배려하면서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뉴욕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 순간 저는 마음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서도 이 경험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겠다고,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도 앞으로는 단순한 기술 구현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람을 배려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저는 동료들에게 더욱 진지하게 말했어요. 우리도 한국에서 배워야 합니다. 기술만으로는 부족해요. 사람의 마음까지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 그런 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의 지하철이 바로 그런 시스템의 완벽한 사례라고 생각해요. 한 동료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마이클이 생각하기에 우리 지하철 시스템에서 가장 혁신적인 부분은 뭐라고 생각해요? 저는 잠시 생각해보고 대답했어요. 저는 통합성이라고 생각해요. 정확한 시간 안내, 다국어 방송, 환승음악, 깨끗한 환경, 친절한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경험으로 제공된다는 점이 가장 혁신적이에요. 저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뉴욕에서도 개별적으로는 좋은 서비스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이 서로 연결되지 않아요. 여기서는 모든 요소가 승객의 편의와 감정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또 다른 동료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마이클, 이런 시스템을 다른 나라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깊게 생각해보고 대답했어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철학과 문화예요. 한국 사람들이 서로 배려하고 질서를 지키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 완성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시설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용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도 함께 갖춰져야 하는 거죠.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번 출장에서 얻은 가장 큰 수확은 비즈니스 성과가 아니라 바로 이 깨달음이었어요. 진정한 혁신은 기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이해와 배려에서 온다는 것 말입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내서 이번 경험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언젠가는 이 경험을 회사 동료들과 나누고 우리도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고 제안하고 싶었거든요. 특히 환승역에서 들었던 그 음악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 잔잔한 멜로디가 주었던 평온함과 안정감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단순한 배경음악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진정한 의미의 서비스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은 나에게 진정한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다. 그것은 단순히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마음까지 배려하는 것이다. 이런 철학을 우리 회사에도 적용해 보고 싶다. 몇 년이 지난 후 저는 회사의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자리에서 한국 지하철 경험을 언급하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고객 서비스 혁신 전략을 발표하는 자리였는데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핵심 사례로 제시했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진정한 글로벌 서비스란 무엇일까요?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경험한 지하철 시스템이 그 답을 보여줍니다. 정확함, 환승의 편리함, 그리고 무엇보다 외국인까지 완전히 배려하는 안내 시스템. 이것은 단순한 교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뢰와 배려의 상징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임원들과 팀장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통합된 경험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개별적인 기능들을 완성도 있게 만드는 데만 집중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은 모든 요소가 하나의 철학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때 들었던 환승역의 음악 소리를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 잔잔한 멜로디가 주었던 심리적 안정감, 다국어 안내 방송이 주었던 포용의 메시지, 정확한 시간 안내가 주었던 신뢰감.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완벽한 하모니였죠.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넘기며 말했어요. 서울 지하철의 환승역에서는 배경음악이 흘러나옵니다. 단순한 소음 차단이나 분위기 조성이 아니라 승객들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 위한 세심한 배려죠. 이런 발상 자체가 혁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임원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우리 서비스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물론입니다.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철학입니다. 사용자의 감정까지 배려하는 서비스라는 철학 말이죠. 예를 들어 우리 앱의 로딩 시간에도 사용자의 기다림을 덜어줄 수 있는 요소를 추가할 수 있어요. 음성 안내나 시각적 피드백을 통해서 말이죠. 저는 더욱 열정적으로 계속했습니다. 한국 지하철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다국어 서비스의 완성도였어요. 단순히 번역만 하는 게 아니라 각 언어권 사용자들이 실제로 이해하기 쉽도록 발음과 속도까지 조절했더군요.
이런 세부적 배려가 진정한 글로벌 서비스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팀장이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고객 서비스에서 그런 세심함을 적용해 볼 수 있겠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고객 지원 센터에서도 단순히 문제 해결만 하는 게 아니라 고객의 감정 상태까지 고려한 응대를 할 수 있어요. 한국 지하철에서 배운 배려의 철학을 우리 서비스 전반에 적용하는 거죠. 그 발표는 큰 호응을 얻었고, 이후 우리 회사의 서비스 철학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어요. 단순히 기능적 완성도만 추구하던 것에서 벗어나 사용자의 감정과 경험까지 고려하는 전인적 접근을 시도하게 되었거든요. 특히 우리가 새로 개발한 모바일 앱에는 한국 지하철에서 영감을 받은 여러 기능들이 추가되었어요. 로딩 시간에는 잔잔한 배경음악이 흘러나오고 다국어 지원도 단순 번역이 아니라 각 언어권의 문화적 특성까지 고려해서 구현했습니다. 몇 개월 후 우리 앱의 사용자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특히 해외 사용자들로부터 정말 친절하고 배려 깊은 서비스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때 저는 한국 지하철에서 배운 교훈이 정말로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지금도 저는 가끔 그때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서울역에서 처음 노선도를 보고 당황했던 순간부터 마지막 날 김포공항에서 지하철을 타고 떠나던 순간까지 그 모든 경험이 저에게는 인생의 소중한 자산이 되었어요. 작년에는 회사 동료들과 함께 서울을 다시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도 역시 지하철 시스템은 여전히 완벽했어요. 오히려 몇 년 전보다 더 발전된 모습이었죠. 새로운 노선들이 추가되었고 서비스 품질도 더욱 향상되어 있었습니다. 동료들에게 지하철을 소개해주면서 저는 마치 자랑스러운 가이드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여기서 음악 들려주지? 정말 신기하지? 하면서 설명해주는 제 모습을 보고 동료들이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마이클은 정말 한국 지하철의 홍보대사 같다고 말이에요. 최근에는 우리 회사에서 마이클의 서울 지하철 스토리가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의 단골 사례가 되었어요. 진정한 고객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설명할 때 항상 인용되는 이야기죠. 새로 입사한 직원들이 제게 와서 그 지하철 이야기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라고 말할 때마다 저는 정말 뿌듯한 기분이 들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히 기술적으로 발달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와 배려가 시스템 속에 녹아 있다는 것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가짐으로 일하고 살아간다면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한 곳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도 가끔 일이 힘들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면 그때 환승역에서 들었던 그 잔잔한 음악을 떠올려요. 그러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다시 사람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되찾게 되죠. 그 음악은 단순한 배경음악이 아니라 제 인생의 소중한 테마곡이 되었습니다. 마이클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도 세계 각국을 출장 다니며 한국에서 경험했던 그 감동적인 시스템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서 진정한 인간적 배려가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준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지를 새삼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일상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감동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이클처럼 한국을 방문한 수많은 외국인들이 우리의 시스템에서 놀라움과 감동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이 알려지길 원한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넘버원 코리아를 구독해주세요. 앞으로도 우리가 미처 몰랐던 한국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